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을 기록하는가 하면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확산세가 거제지고 있는 건데요.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방역 대책 발표는 다음 주로 일단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걸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한 3,4천 명대 나오고 또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지금 올라가면서 6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병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병상의 부족 상황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은 중환자실 86%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아예 좀 이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 이제 병상을 기다리는 중환자들도 꽤 대기하고 있고,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전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실제로 서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의료 대응에 있어서는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이 한 80% 접종 완료자만 해도 8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위중증 환자, 우리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백신이 막아주는 게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다. 이런 네. 얘기들을 계속 저희가 해왔는데 네. 이렇게 빠르게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혹시 예측을 못했습니까? 일단은 사실 지금 위중증 환자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70% 이상은 다 미접종자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7, 8월 때는 거의 9대1 수준이었습니다. 미접종자가 9고 접종자가 1 정도 수준이었어요. 백신 효과가 충분했었을 때는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7대3 정도 돼서 접종자 중에서 고령층에서 일부 중증 환자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난 건데, 그럼에도 중증 예방 효과는 꽤 남아있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간과됐던 부분입니다. 백신 효과 떨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이제 백신 접종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가만히 안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중증 환자가 좀 빨리 늘어나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면서 중환자실이 오히려 4,000명 도달하기 전에 이미 중환자실이 위기가 느껴졌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병상이 실제로 준비되는 시점까지 지금 한 2, 3주 이상 더 갭이 생기니까 훨씬 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어제 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렸는데 딱히 결론을 낸 게 없어요. 근데 그만큼 안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엇갈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까? 일단 상황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이제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당장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너무 한계에 이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역 의료분과 쪽에서는 일단 지금 수준에서 어떤 유행을 꺾지 않으면 너무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원 제한이라든지 또 네. 미접종자 숫자를 줄인다든지 또는 일부 거리두기 강화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 자체를 비판했다기보다는 그런 게 상황이 되면 손실보상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한전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상계획이라고 지금 우리들 요즘 표현하는데요. 일단 비상계획이든 아니면 어떤 비상계획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인 게, 일단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4,000명 되기 전에 이미 중환자실을 찾는데 이 상황에서 4,000명대가 계속 이상 발생 더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정말 중환자실 전혀 이제 사용 못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당한 위기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방역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다고 알려졌는데 좀 미뤄졌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어떤 겁니까? 지금 완전히 다시 이전에
우리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있잖아요. 네. 그 4단계까지 올라갔었던 그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일상 회복을 하면서도 취할 수 있는 이른바 뭐 방역 패스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영업시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정말 이제 통제가 안 될 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방역 패스를 강화하는 측면, 일단 18세 미만에서 몇 군데 이제 그 방역 패스 면제됐던 곳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없애는, 18세 없애는 부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뭐 유행 상황을 차단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은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일 건지 아니면 뭐 식당이나 카페처럼 현재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주된 논쟁거리도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방역 패스의 기간을 이제 정할 거냐. 그러니까 3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을 맞춰야 되는 시기를 뭐 6개월, 그러니까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정하는 부분도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18세 미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방역 패스 도입하면 네. 지금 그 이용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노래방이든 PC방인데 이런 곳에 적용하게 되면 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반발이 이제 꽤 있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계속 보장하는 측면에서 일단 백신 접종을 올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학생들의 그런 곳에서 감염이 돼서 등교 수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부 반발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결정되는데 이제 노래방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PC방은 안 들어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부분이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그 부분 이제 결정을 아마 이번 주말 사이에 좀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18세 미만의 방역 패스 도입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적 모임은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줄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전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방역의료분과에서는 건의가 된 상황인데 실제로 논의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결정된 거 없고 아무래도 이번 주 일요일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그 위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 내용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 숫자를 좀 줄이는 방식 그리고 미접종자가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줄인다거나 아예 안 되게 하는 방식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미접종자 숫자를 줄여달라는 거는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 결정된 건 없고 일단 전체 인원을 줄일 건가 말 건가 이 부분도 뭐 논의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혹시 유럽에서 도입하는 것처럼 식당이나 카페에 방역 패스 도입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의견이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회의 안에서는 이제 거론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룬 걸 봐서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민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 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방역 패스 유효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거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제일 1순위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 안은? 그러니까 이제 부스터샷 활성화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한 특히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연령대에서의 지금 중증화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라고 하면 추가 접종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위중증 환자 가운데 70% 이상이 미접종자라고 하잖아요. 노인층에서 주로 이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동안에도 설득하고 맞으라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접종률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아예 미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자고 해서 일단은 그것들을 이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뭐 검사를 유료한다든지 뭐 병원비를 본인이 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실제로 있고 시장 시행된 국가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방역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특히 중증 환자들의 늘어나는 상황에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도 일단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중증 환자로 갔을 때 병원비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는 뭐 지금 뭐 하자는 예민은 아닌데요. 아니요,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그게 잘못 시행됐다가는 내가 그냥 확진이 될 만한 상황 자체를 거부하면서 검사를 안 한다든지 병원에 입원 안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료 대응 문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버텨가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그 중환자 병상은 다 꽉 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여력이 나는 대로 병상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병상 확보와 관련돼 있어서는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한 2, 3주 내에 조금 더 확보가 되기는 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병상 확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더 확보하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질환에 의한 중환자들의 치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그 다른 방법, 그러니까 병상을 더 늘리는 상황까지 돼버리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병상 효율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치료하고 좋아진 사람 빨리 퇴원시키고 또는 다른 이제 중등증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방법들 외에는 뾰족한 방법은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우리가 가진 중환자실을 벗어날 정도의 유행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 언박싱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울릉도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울릉도